$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중국, 미국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초상증권의 박상주 이사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어떻게 최근 시장 어렵지 않습니까? 네, 최근 장이 뭐 미국, 중국 뭐 어디든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장이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면 지금이 어찌 보면 좀 종목 교체라든지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해서 사실은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계신 종목을 보시면서 뭐 사실은 뻔합니다.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이 계속 증가하느냐 이걸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힘든 시기라서 저는 이제 주가는 확인하되 이제 평가 이제 금액은 좀 확인하지 않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시세를 덜 보고 이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버텨보자 라는 차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보통 개별 종목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묶여있는 ETF에 대한 투자 방법도 굉장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네네. 해서 오늘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ETF가 좋은지까지 설명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코너가 이제 How to ETF라고 그렇죠. 이제 ETF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산 배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자산 배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ETF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히 이제 뭐 ETF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정도로 ETF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국도 굉장히 많은 수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ETF 투자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ETF. 네, 사실 이제 그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21년도 주요 지수의 비교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맨 위에 있는 게 S&P죠. S&P 좋았습니다. 예, 좋았죠. 그래서 28% 상승했고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1.68% 하락했고요. CSI도 하락했고 다들 아시듯이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5% 가까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ETF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예, 그래서 작년에 중국에 좀 비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어떤 투자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다음 차트를 보면요. 중국 주요 섹터별. 예, 그래서 이제 CSI 300이 노란색으로 이제 맨 밑에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62% 빠진 반면에 섹터별로 보면은 44%까지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증시 자체가 하락을 한 건 맞다. 하지만 섹터별로 보면은 섹터별로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섹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신에너지, 저탄소, 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거 반도체 보시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안 좋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섹터별로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요게 이제 신에너지 지수. 여기서 아까 그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신에너지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제 뭐 션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2021년 동안 86%였다. 그래서 86%까지부터 작게는 7%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더 큰 수익을 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에서 대중국에 투자하는 그 어떤 고객들의 투자 마인드도 좀 많이 변한 거를 저희가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뭐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사장님도 이런 식으로 중국 장세가 펼쳐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다 중국 이제 투자 안 하겠다. 중국은 천하도 안 보겠다. 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작년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중국 전기차 투자하는 ETF예요. 순자산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객들이 이제는
섹터별로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투자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을 아예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에 좀 보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쉽게 하면 이런 거네요. 작년에 그 사교육 업체라든지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규제가 그렇죠. 굉장히 심했는데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종목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별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이상 올라가는 주가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그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선별을 했냐. 왜냐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중국어로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지수로 접근을 하는 시기는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섹터별 ETF, 섹터별 ETF로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데 이 투자하실 때 기간을 굉장히 늘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영업을 다니거나 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해서 피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대부분 좀 원하시는 게 특이한 상품을 좀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상품을 가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다 아는 종목인데 좀 특이한 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이제 홍콩 자산운용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중국계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특이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미국처럼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다 아는 종목인 것 같지만 우량주에서 얼마나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만 투자를 하기에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어서 좀 힘들고 액티브로 운용을 하는 펀드 아니면 액티브 ETF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하는 한국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로 운용을 하는 ETF를 사시던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예시를 좀 잠깐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 지인의 투자한 종목인데요. 이게 모건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 002714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돼지고기 맞아요. 아닙니까? 돼지 양육하는 농장 운영하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규모가 2위로 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낙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크릿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 이게 그 지인이 산 게 언제냐면 2018년도쯤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참 퍼질 때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중국 양육업계가 재편되는 시기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돼지고기 열병 터지면서 아프리카 열병 터지면서 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중소업체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큰 업체들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큰 업체들의 독점이 시작됐다. 그래서 사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낙폭이 $90에서 $50, 40몇 불까지면 거의 50%가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2018년도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직까지도 30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커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종목 그리고 또 이거 다음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항생전자라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비슷한 시기 2018년도 4월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 4월 15일 날 매수를 하고 보시면 2019년도 초반까지 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2018년도 말에는 상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것처럼 하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오른 차트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서 적어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 넘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보유를 했을 때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실 때 액티브 ETF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액티브 펀드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오랜 동안 운용을 해온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액티브로 운용을 하는 펀드 본인이 섹터를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펀드 매니저의 섹터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보통 트렌드가 최근에 패시브인데 중국은 액티브가 더
그렇습니다. 좋다는 이게 거. 예. 사실은 패시브로 한다고 하면은 지수 대비라든지 그렇죠. 벤치마크 대비해서 그렇죠. 아웃퍼폼을 하는 제가 중요한 건데 이게 중국은 지수로만 아까도 제가 앞에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네. 지수로에만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어요 작년에. 하지만 섹터별로 이제 잘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섹터를 잘 선택을 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기차 관련된 ETF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익이 나는 기업을 고르는 건 당연한데요. 네네. 이익이 나는 기업이지만 앞에 또 뭐가 붙냐면 단 중국이 규제하지 않고 있는 분야의 그렇죠. 종목일 것.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중국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중국에서 밀고 있는 산업은 이제 중국의 양회라든지 연초에 진행하는 그런 데에서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면은 있는데 사실 저 하나의 리스크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규제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디로 옮겨질지, 그렇죠. 어떤 게 규제받을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섹터였고, 이제 홍콩 증시에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면서 굉장히 고밸류를 유지하고 있던 섹터였는데, 작년부터 지금 시장에 도는 얘기는 헬스케어 섹터에도 어떤 그 반독점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헬스케어 섹터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규제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섹터에 투자하기에도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것만 알면 네네. 거의 중국 주식도 투자해서 수익 올리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이런 거죠. ETF인데 중국의 규제가 없는 ETF 모음집 이렇게 ETF 나오면 대박 칠 것 같은데 그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공산당 고위 간부도 지금 알 수가 좀 힘든 이런 거죠. 거 아닐까요? 네. 이번에 실적이 반드시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 이런 건 똑같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양의 어떤 내용들 보면서 짐작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죠? 사실은 네, 그 큰 그림, 큰 그림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요래도 이제 각광을 받을 섹터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뭐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군사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이제 올해도 좀 자금이 좀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준비된 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을 보시면 이게 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제 좀 이따 다룰 내용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완전 자율 환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경기 대응 요소라고 해서 이제 요소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좀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면은 있거든요. 100%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고는 네. 보기 힘들지만 변동 금리니까요. 변동 환율이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보시면 강세예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로 가는 면이 있어서 최근에 실제적으로 중국 증시에 유입된 이제 그 외국인 자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부터 순유입으로 규모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수출이 좋아가지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여러 요건들 중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그거를 좀 조절하려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절하를 한다고 하면 흑자 폭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조절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위안화는 올해도 좀 강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강세이고 증시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증시를 포트폴리오에 갖고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서두를 좀 중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예.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 모두 종합했을 때 올해는 조금 좋아 보인다 이사님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들어가야지 지수를 네. 다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 예전에 이제 2015년도, 예, 예. 뭐 2009년도 중국 증시가 한 번씩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수 레버리지 ETF라든지 지수 선물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이 섹터들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준비된 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슈별로 좀 이슈별로. ETF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좀 제가 준비를 한 게 이제 중국의 본토는 저희가 주식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주에는 후강퉁, 성강퉁이 시작을 하면서 저희 개인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루머만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나왔는데 이제
6개월 안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ETF를 아마 저희 개인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위안화로. 그래서 사실은 중국 본토의 ETF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상장이 되어 있고 어휴. 약 641개 종목이 어휴. 있는데 네.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많이 제가 이제 기준으로 나열해서 뽑아왔는데 뭐 100위까지 보면 다 4천억 원이 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ETF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맞는 시장에 맞는 그들의 이제 테이스트에 맞는 테마형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위안화로 또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한국 내에도 미국에도 중국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지만 중국과 홍콩 시장만큼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이 열릴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좀 이슈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창판. 요거는 사실 이제 이미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과창판에 투자하는 이제 ETF들이 한국 자산운용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수익률이 안 좋다. 근데 사실 너무 좀 짧은 기간으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판 나스닥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이제 부채 중국은 계속 부채 이슈가 문제였거든요. 그 그림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그림자 금융, 뭐 부동산 이슈 이게 다 결국엔 부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부채를 계속 레버리지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성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채권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본성의 어떤 자금 조달을 해라. 그래서 이제 증시 상장이라든지 이런 걸 독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전격적으로 상해의 이제 그러니까 과학 창업판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심천보다 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상장하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보드라고 여기는 이제 상장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변동폭도 많이 이제 상승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곽강을 받았었는데 그동안은 저희 개인이 접근을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ETF들이 나오면서 이제 ETF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한국에 있는 ETF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홍콩 쪽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많이 있어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스타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저희가 한번 보셔도 되겠다. 사실은 뭐 저희가 홍콩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꺼리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종목 코드 앞에 2, 3 다 붙어 있는데 8 붙어 있는 거 있고 9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맨 앞에. 그래서 보시면 8로 시작하는 거는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32, 8283이 똑같잖아요. 네. 같은 번호에 2만 앞에 붙여가지고 같은 ETF인데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9151 같은 경우도 그 3151하고 똑같은 종목인데 이제 앞에 코드가 바뀌어서 달러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달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고 홍콩에 투자하시고 뭐 여러 군데 익스포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투자하고 홍콩에 투자하시려면 좀 번거로워요. 환율을 환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달러를 팔고 그다음에 또 홍콩 달러를 매수해야 되고 물론 이제 페그가 되어 있어서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좀 번거로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손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달러로 매도를 하시고 바로 홍콩에 있는 ETF를 달러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가 이런 여러 나라의 ETF를 소개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굳이 외화 노출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한국 원화로 운용되는 ETF를 사시면 돼요. 똑같은 성질에. 하지만 굳이 이제 달러 비중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원화로 또 환전을 해가지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좀 활용하시기에 좋다. 편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과창판이라고 그러면 나스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찌 보면은 나스닥보다도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좀 나스닥 100? QQQ? 라고 봐도 그렇죠. 그거 성질은 비슷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나스닥보다도 조금 더 시작 단계인 스타트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타트업, 그러니까 나스닥에 대부분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좀 낮고 약간 심사가 조금 더 좀 유연한 기업들, 그렇죠, 좀 낮은 기업들. 맞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으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 들어와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도 많은 기업들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창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기업이라든지 의료 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이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4개 ETF 있다는 거 봤고요.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미국은 금리 인상이지만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난주 17일 날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금리 0.1% 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를 보시면은 12월 소매 판매가 1.7%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전망치가 3.7%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안 이제 좋은 거죠, 거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좀 많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락다운을 하고 봉쇄를 하는 상황인데 2월 달에 이제 곧 올림픽이 있잖아요.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예,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도 계속 유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락다운이 들어가는 도시에는 당연히 소비가 늘 수가 없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직면돼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정부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서 심리 완화에 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좀 이 중기 유동성 창구를 통해 가지고 0.05%씩 인하를 하는 것들이나 0.05%씩 움직이는 것들이 뭐 관례였었는데 이번에는 0.1% 인하를 했다. 그리고 다음 사실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12월 달부터 외국인이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것을 저희가 차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LPR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대출 우대금리 실질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요거는 20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0.1% 인하를 했다. 요것도 역시 어찌 보면은 빅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0.1% 인하를 했고 이게 이제 1년물이거든요. 근데 5년물은 보시면 여전히 0.05%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택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근거로 많이 사용하는 게 5년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너무 이제 버블을 형성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반영이 돼서 0.05% 인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인하의 스탠스는 중국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안화 강세,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은 반대로 가는 이런 스탠스를 통해서 중국이 올해 이제 하락폭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채권 ETF를 ETF?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채권 쪽은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이제 중국이 열린다고 하면은 6개월 뒤에 뭐 정확히 6개월 뒤에 열린지는 모르겠어요. 열려야 열리는 거기는 하지만 중국에 더 많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홍콩에 있는 채권 ETF도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떠왔는데 홍콩 거래소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사실 홍콩 거래소에 이제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렵지 않게 홍콩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달러, 위안화, US 달러로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실 채권 ETF만 사시기에는 수익률이 조금 실망스럽죠. 약간 실망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자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만 좀 넣어 놓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ETF의 수익률은요 하루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일간 목표 수익률. 제가 볼 때는 우리 야수의 심장 갖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린이들인데 하루치가 아닌가. 아무래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걸로 큰 돈을 벌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슈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상 미국 쪽에 미국 굉장히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금리가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변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이제 유가인데 유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계속 있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페드에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지금 이거 제가 캡처 뜨던 시기보다도 지금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죠. 이거는 금지함입니다. 금지하면. 네, 그래서 많이 안 봅니다 이건. 제가 또 이걸 띄우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거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요게 이제 ETF 목록인데요. 인플레이션 시기에과 금리 인상 시기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물가연동, 채권, 에너지, 기술주를 가지고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금 어떤 변동, 증시의 변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거기에 또 이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갈등, 뭐 그런 것들이 뭐 지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증시가 계속 하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로 좀 접근을 해도 어떨까 해서 레버리지를요? 네, 오히려 그냥 좀 금융이라든지 이런 때 잠깐 반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금융의 XLF 요거 많이 투자하시죠. 요 ETF도 네, 있고요. 대표 ETF입니다. 예, 그리고 세배 요 FAS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들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저희가 언제입니까? 20년 전부터 그렇죠. 제가 처음 이 해외 쪽에 몸 담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매매했던. 맞아요. 그래서 FAS 저는,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죠. 네, 저 걱정이 많이 매매하면 이게 달아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버리지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냥 이제 보유하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레버리지 자체가 데일리로 수익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복리를 누린다는 게 섹터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려운 시장에 볼만한 ETF 가져왔는데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어렵다고 투자를 그만둘 것이냐 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투자를 좀 더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망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올바른 잘 되고 있는 섹터가 있고 종목이 있으니까요. 잘 고르시면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초상증권의 박상주 이사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할 네, 거니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매주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이제 ETF 시장이 지금 부흥기에 있고 많은 분들께서 ETF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TF 이슈 관련돼서 네. 관련된 ETF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매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